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240원 최저임금 인상 모두가 불만 왜? 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몇 주 전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났죠. 2020년이. 근데 240원 인상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노동자 측 그리고 사측 고용자 측들이 전부 이것 때문에 불만이 가득하다라는 내용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내용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경제 시스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수출 제조업 국가라는 걸. 그래서 10대 대기업들이 외화를 벌어와서 그 외화로 내수 경제를 키우는, 돌리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내수 경제가 무너진다 라고 말씀을 그동안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수 경제가 안 되는 이유 아시죠? 지하자원, 가장 중요한 석유가 없기 때문에, 그쵸? 안 될 수밖에 없다. 내수 경제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가 주변 국가 대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 경제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일본이랑 중국이 없어서 주변 국가가 정말 인구가 적으면 우리나라가 내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슬픈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수출에 목을 매야 되는 그런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인구 대국인 13억을 가진 중국도 내수 국가를 못 만들고 있어요. 왜? 그만큼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내수 경제로 전환이 안 돼요. 중국도 수출에 목을 매고 있잖아요. 그렇게 수출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수출 애초에 끊고 내수로 경제를 돌렸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죠. 왜? 내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이 체급이 안 돼서. 쉽게 설명한 겁니다. 내용 넘어가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플러스로 못 넘어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강 속도가 지금 만만치 않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또 아이러니하게 대부분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다시 돌아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누군가 물건을 사주고 계속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가야 되는데 이 사이클이 깨졌어요. 왜?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래서 앞으로도 수출이 더욱더 하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라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이제 계속 경고등이 뜰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 상황입니다. 한번 기사를 잠깐 읽어볼게요.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올 1월 4월 수출액이 1815억,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200조죠. 200조에 가까워서 전년 같은 기간 6.9% 감소한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강하고 있는 거 아까 데이터로 봤어요. 이거를 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출 1위가 어디냐? 중국. 근데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물건을 못 팔고 있어요. 중국이. 미국이 안 사주니까. 그래서 중국이 물건을 안 사주니까 이에 여파로 우리나라도 수출에 영향이 와서 커플링화로 경제적 타격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옛날에는 중국이 물건을 못 팔아도 우리나라가 중국 대신 물건 팔아야지 라면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커플링화, 이 시스템이 구축화되어 있어서 일본에서 물건 사서 우리나라에서 물건 만들어서 중국에 파는 일종의 이 시스템, 루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위기, 경고가 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설명을 하려고 갖고 왔어요. MB정부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낙수효과 이론 다들 아실 거예요. 친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통해서 대기업이 돈을 정말 많이 벌어와주면 결국은 서민들도 같이 다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봤더니 대기업만 계속 살찌우고 대기업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이나 서민들만 먹고 사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망해가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되었죠. 근데 여기에서 대기업이 이제 수출까지 못해요. 그래서 더 이제 파이가 줄어들게 생긴 상황입니다. 이러니 내수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수 경기를 계속 이렇게 설명을 했냐?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을 제가 몇 번이나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내수 경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최저임금에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따라 내수 경제가 죽습니다. 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최저임금으로 내수경제를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수경제를 쉽게 얘기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말고 정상적인 임금을 받는 사람들,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요, 받는 사람들이 운영을 했으면 최저임금 올린다고 해서 내수경제 망한다고 얘기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에 연동돼서 내수가 망합니다 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을 통해서 내수를 돌렸다라는 걸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쉽게 설명한 겁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까 내수 경제를 계속 설명을 한 거예요. 2020년도 2.9% 인상돼서 240원이 올랐죠.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이번에 소폭 인상이 된 거예요. 결국은. 왜 이렇게 됐냐? 가파르게 상승을 시키고 싶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몰렸기 때문에 소폭밖에 인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뒤에 설명을 할 거예요. 계속 말씀드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수경제가 최저임금의 희생을 바탕으로 컸다고 했죠. 근데 이게 내수 시스템이 성장을 같이 해야 되는데 임금은 오르는데 내수가 그만큼 경제 시스템이 안 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쉽게 내가 200원을 벌었는데 내수 경제 시스템도 같이 200원을 벌어야 이게 상쇄가 되는데 내수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인건비만 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이러니 난리가 나죠. 그러니 모두가 불만이 돼버렸어요. 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도 불만이 생겼고 최저임금을 주는 고용주 측에서도 불만이 생긴 거예요. 전부 다 경제가 성장이 안 돼서 이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근데 또 간혹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늘버스 너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꽤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내수경제 시스템이 최저임금의 희생을 바탕으로 커왔기 때문에. 그러면 고용주들이 죽을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뭔 말을 하고 싶어 하냐? 최저임금을 올렸어요. 올려야 돼요. 계속.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건강하게 크려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정부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가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라고. 근데 내가 최저임금을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를 했죠. 근데 웃긴 건 이거에 대해서 말은 다 했는데 책임은 안 져요. 책임은 고용주들한테 다 넘겨버렸어요. 떠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도 고용주들이 경제가 나아져서 내가 월급을 많이 가져가니까 이만큼 주겠다라는 선순환이 아니라 나는 돈도 못 벌고 있는데 결국 인건비는 더 줘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경제라도 살린 다음에 올리던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가운데 낑겨서 더 폭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정부는 올리라고 하지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최저임금 받는 분들의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지. 근데 내가 가져가는 돈은 없지. 그러니 악순환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 폭발이 되고 계속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경제를 살리지 못했으면 살리기도 힘들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살리지 못하면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졌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쉽게 정부가 돈을 풀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경을 통하든 뭘 통하든. 그걸 안 해서 고용주들이 일단 폭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자 측에서 또 화가 나요. 아시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정부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0%의 물가 수치를 노동자들한테 가서 이거 진짜 0%인데 니네 왜 이럽니까? 라고 하면 진짜 큰일 날 겁니다. 그만큼 생활 물가가 달라요.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랑. 그거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정부가 이번에 대폭 상승이 아니라 소폭 정말 240원 오른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그쵸? 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결정적인 이유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지켜줄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 너도 나도 다 불만이 터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할 게 하나 있어요. 정부가 그러면 왜 이렇게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냐? 노동자 측한테도 욕먹고 고용주 측에도 욕먹고 지금 두 쪽에서도 다 욕먹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소폭 인상이라고. 아예 동결을 해서 고용주 측의 편을 들어주던가, 그게 아니었으면 대폭 인상을 해서 아예 노동자, 절대다수 최저임금을 받은 노동자 측의 편을 들어주던가,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양쪽에 가운데 낑겨서 둘 다 욕먹는 중간 240원이라는 선택을 왜 했냐 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잖아요. 이제 요거 설명을 뒤에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생각은 간단해요. 일단 노동자 측에서 원했던 최저임금 인상의 대폭 상승을 그동안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어느 정도 친노동자 측의 이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그거는 다들 인정할 거예요. 그동안 꽤 높은 숫자의 이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으니까.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역효과, 고용주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쪽 측면에서도 의견을 무시 못하게 된 거예요. 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계속 주장했던 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했던 많은 분들의 이론이 뭐였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인상하는 만큼 경제의 소득 순환이 완전히 빠르게 돌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최저임금을 더 높게 받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경제 이윤이 또 내수시장으로 돌아서 경제가 선순환이 될 거다라는 걸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 2년 돌려보니까 그게 안 나왔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고용주 측의 그 시선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올렸는데 역효과만 나고 정상적인 건강한 경제성장이 발생이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두 가지 양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왜? 내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얘기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부는 일단 이 노동자 측에서 상승하는 만큼 그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대폭 상승을 했었죠. 노동자에도 한편 나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내년 총선이니까 고용주 측에는 또 내가 이만큼 상승했는데 너희들이 희생한 거 아니니까 이젠 소폭 인상으로 너희들의 이 피해를 어느 정도 줄여주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준 거예요. 양쪽의 편을 들게 된 거예요. 한쪽의 편을 들게 된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왜? 내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그만큼 경제를 선순환을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구조로 갑시다 라는 경제 사이클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실제 2년 해봤는데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안 돌아갔어요? 이거에 대한 부작용을 결국은 정부가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정작 이 부분을 안 했다니까 이거죠. 그러니 경제가 다시 하강 속도가 붙은 거죠. 내수가. 최저임금이 안 좋은 영향으로 발생이 되니까. 다 설명한 겁니다.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 240원 최저임금 인상 모두가 불만. 아까 말씀드렸죠. 노동자 측 그리고 고용주 측 왜 불만이 터졌는지, 그리고 정부가 이걸 알고 있는데 왜 이 양쪽의 불만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240원 최저임금 어중간하게 결정을 내렸는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요것도 한번 간단하게 마지막 설명하고 끝낼게요. 수출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무너지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수가 그날로 무너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이 있다만 하면 내수가 요만해서 수출이 돈 번 만큼 내수를 돌렸던 시스템이라고.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니까 내수 경제가 더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는데 최저임금으로 지금 내수 시스템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이미 받았고. 왜? 최저임금의 희생을 바탕으로 내수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내수 경제가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상승 추세를 꺾었어요. 결국은 소폭 240원 인상을 한 거예요. 양쪽의 편을 다 든 거죠. 노동자 편만 든 게 아니라 이제는 고용주가 이제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년 경기 시그널이 좋은 게 아니면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이 앞으로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없어요. 다 정리한 겁니다. 쉽게 설명.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정말 쉽게 설명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수부터 해서 왜 최저임금이 이렇게 됐는지 정부가 결정을 내렸는데 뭐 내수, 뭐 고용주, 그 다음에 노동자가 다 불만이고 정부는 원래는 노동자 편이었는데 고용주 편도 들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란 거,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다 설명했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매일 유튜브 업로드 하니까 정보가 전달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